왜 해외 거래소의 구글 플레이의 앱 설치가 막히게 된 거죠? 아,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 핵심은 이제 해외 거래소가 아니라 음.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막히는 건데요. 신고되지 않은 네, 맞습니다. 거래소. 2021년 이제 먼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한국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신고제가 도입이 된 건데요. 음.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만 이제 국내 영업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이낸스 혹은 바이빗, OKX처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구글 플레이,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받는 스토어죠. 거기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한국에서 미신고 거래소로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설치와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것을 이제 제한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게 한국 정부의 정책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글이 바꾼 건가요? 구글이 바꾼 것입니다. 구글이 바꾼 네, 거다. 저희도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거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는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인데요. 네. FIU에서 이제 이것을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또 가상자산 지갑 앱에 대해서 현지 법률과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게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법률을 지키는 경우에만 우리 구글 플레이에서 그런 관련된 앱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근데 신고서라는 게 이미 신고가 수리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지난해 7월에 공지는 됐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시행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1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사실 한국만 이렇게 뭔가 당국이 요청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별로 이제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앱을 운영하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이제 구글 플레이가 사실상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금융 앱처럼 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큰일 났네. 이 휴대폰에 그러면은 이 바이낸스 앱이 깔려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불법 사용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허가된 거래소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지금부터 바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강제로 앱을 삭제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저희로 치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것들 쓰시는 분들 한정인데 당장은 기존 이용자들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글 플레이에서 지원을 하면 업데이트가 막히게 됩니다. 이제 아하. 업데이트가 막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이제 보안 업데이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끊기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 버전에서 접속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뜨면서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앱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지우시게 되고 28일이 지나게 되면은 설치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힌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뭐냐면 한국인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를테면 이것이 만약에 당국의 조치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웹사이트를 전면 차단한다거나 네. 혹은 핸드폰에서 이제 모바일 앱을 못 깔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고. 이번 조치는 이제 구글 플레이가 정책상 앱 지원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설치가 제한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PC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이 아니라 웹 환경으로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는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이폰, iOS 운영 체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iOS는 아직 그렇게 앱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공지가 뜨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아이폰에서도 원활하게 바이낸스, OKX, 바이빗 같은 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뒤에 바이낸스로 옮겨서 거래를 하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비트나 빗썸에서 바이낸스 코인을 보낸 것까지 막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 거래소들한테 좀 취재를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이번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글 플레이가 정책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과 거래소 간 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말씀하셨듯이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목적은 보통 이제 대규모 뭐 선물 거래를 하거나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큰데요. 그럴 때 현재 거래소에서는 자율 규제 계정주 확인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낼 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는 보낼 수 없고 그 바이낸스에 있는 계정이 업비트에 있는 계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 그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이전부터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 앱 설치가 제한된 것은 이제 계정주 연동 제도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던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갤럭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앱 유저들은 이제 PC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추가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라면 규제고 투명성이면 투명성이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처세에 갇혀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해 7월에 개발자 대상으로 공지가 된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제도권화된 이제 앱 뭐 이를테면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의 은행 앱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